네, 2022년 새해 첫 거래일을 앞두고 시장 전망과 함께 연초 전략을 세워보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증시 대전망 신년 특집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 거래일을 앞두고 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이런 좀 기운을 가지고 우리가 또 새해 첫 거래일 그리고 새해 시장 전체적으로 잘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요. 좀 올해 눈여겨봐야 될 주요 이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새해 전반적인 좀 큰 그림을 그려볼까요? 예, 그러죠. 예, 예. 뭐 올해는 다 아시는 것처럼 대선이 있는 해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요. 네. 아마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올해 시장을 좌우할 큰 변수 두 가지를 보게 되면요. 일단은 이제 국내에 미국을 비롯해서 국내 모두 다의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주식 시장은 경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이제 금리 인상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도에 금리를 2번을 인상을 했고요. 올해 미국이 지금 예상대로라면 3번의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 되면 기준금리가 1.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네. 당연히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생각하기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많이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그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요. 이 그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주는 것은 미국의 주가가 하락하면서부터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1분기 정도 되면서부터 금리 인상 영향권 내에 주식시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올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겁이 나네요. 예, 그렇죠. 이제 지금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올해 주식시장은 좀 좋다. 그리고 10군데 중에서 한 8군데 정도는 상저하고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패턴이 올해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매년마다 똑같은 형태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시간이 떨어져 있는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는 성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나눴을 때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상저하고를 얘기를 하고 네. 시간이 좀 지나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올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다지 좋은 형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어떻게 하든지 작년보다는 올해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부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년도까지 재작년서부터 작년도까지 금리와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거를 감안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식시장이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온다 이러기보다는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일정 기간 동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박스권 내에서 쭉 움직이지만 언젠가는 그 박스권을 이탈을 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탈한다, 벗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위가 될 거냐 아래가 될 거냐 확률상으로는 아래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작년 한 해를 괴롭혔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시그널.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올 한 해는 가시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 심리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계속 변동성 확대에 대한 주요 변수를 짚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자금 속에서 특정 테마들의 쏠림 현상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메타버스, NFT, 2차전지 관련주를 지난 한 해 우리 시장에서 좀 선방을 해줬었는데 그럼 또 이런 쏠림 현상이 올해에도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세요? 글쎄 뭐 성장주 자체가 올해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경제 전체적으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만 못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성장이라고 하는 테마나 성장이라고 하는 그 주제 자체가 상당히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안에서도 보면 굉장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이들 시장에서 기대하고 하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타버스 주식들은 정말 뭐 아니면 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처럼 뭐 기대를 모아가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장주라고 하는 것은 이런 패턴을 겪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부분 이게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별달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뭔가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에서부터 몰려들어 가지고 엄청난 투기와 그다음에 이 거품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야 이게 우리가 너무 했던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다음서부터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냐면 이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정도까지도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주자를 가지고 이게 올라간 거예요. 옥석가리가 예, 그렇죠. 나오는군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 포털이 뭐 네이버 그다음에 또 카카오에 합병되기는 했지만 다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과정을 거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굉장히 좋았지만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과연 올해 내에 그다음에 또 몇 년 내에 오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다음서부터는 굉장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메타버스 얘기를 하지만 그대로 될 것이냐 아니면 한번 엄청나게 변동을 겪으면서 엄청난 손실을 내버릴 거냐 하는 것들이 올해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내에서도 결국에는 숫자라든지 실체가 있는 좀 옥석가리기에 대한 과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예.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 기대감, 유망 업종이 결국 메타버스 쪽뿐만이 아니라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까지 다 합치는 이 IT가 결국 궁극적인 수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IT 업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올해 이 IT 주를 정말 끌고 나갈 주도주로서의 기대감을 보십니까? 동의하세요? 어느 정도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어차피 뭐 앞으로의 기술의 발전이나 많은 부분들에서 얘기는 그쪽에서 되는 거기 네. 때문에 당연히 뭐 IT가 그 업종이나 테마를 달리해 가면서 시장을 끌고 가고 하는 것들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쪽에 너무 과다하게 그 힘을 실거나 또는 기대를 많이 하거나 이러는 것도 또 그 좋은 건 아니다라고 봐요. 작년 11월 정도서부터 보면 시장에서 반도체가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떠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올해의 가장 유망한 업종 이렇게 꼽아보면 거의 모든 증권회사들이 다 반도체를 꼽고 맞아요.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작년도 7월, 8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들이 많았습니까?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언제서부터 관심이 많았냐? 작년 11월 20일 정도서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11월 20일, 21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1,000만 주를 매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한 달 동안에 걸쳐서 4천만 주를 매수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주가가 한 15% 정도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그때에서부터 증권회사들이 이게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업황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면서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고 수급이 좋아지면서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였냐면 수급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업황에 대한 전망이 더 좋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그 말이 맞을 거냐. 그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작년 이맘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작년 이맘때 빅사이클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빅사이클이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누군가 앞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모든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얘기하면서 발전을 시켜버린 형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올해 반도체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네. 이미 그 부분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적이 잘 나와요. 그렇죠. 일단 보시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9만 원을 바닥으로 해서 13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2달 정도 되는 사이에 40%가 넘게 상승을 한 맞아요. 거거든요. 저점 대비 꽤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전혀 업종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걸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어느 정도 좋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가가 반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4천만 주가 넘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지만 결국 보게 되면 한 15% 정도 주가가 오르는 정도에 그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이 기대나 그다음에 또 이 업황이 호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소부장 쪽에서 낙수 효과라든지 테마에 대한 순환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까요? 예. 뭐 테마에 대한 순환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 테마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형태가 될 텐데 네. 저는 테마의 내용보다도 가격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좋으냐, 2차 전지가 좋으냐 하면 저는 2차 전지가 좋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예, 그렇죠. 보시는군요. 이미 2차 전지는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렸고 거기에 무슨 뭐 이 회사를 분할하면서 물적 분할을 한다 이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 테마를 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거를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눈여겨보시는 유망 업종이 있으실까요? 올해? 일단 저는 금융주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금리 왜냐하면 인상기여서일까요? 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에 가장 주식시장 전체를 통과하면서 보여주는 것들이 뭐냐면 금리 인상입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시장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요. 미국의 금리도 올해 말 정도 되면 2.0%를 넘어서 갑니다. 그러면 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 전체를 좌우하는 하나의 큰 흐름이나 테마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이것들이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면에서 봤을 때는 은행이나 보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고 좀 유망하게 보시는 업종 금융 섹터에 대해서 예, 짚어주셨습니다. 모든 애널리스트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업종에서 큰 수익이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다 IT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금융주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새해 첫 거래일을 앞두고 좀 새해에 대해서는 좀 경계 심리를 갖고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조금 더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전략 세우는 데 있어서. 일단 막연한 기대는 좀 금물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투자자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건 뭐냐면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다가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벗어나면 그다음에 굉장히 주가가 빨리 올라가면서 엄청난 수익을 낼 거다. 이런 기대들을 갖고 이제 계시는데요. 그때하고 지금은 주가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때는 1,400이고 지금은 3,000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막연한 기대는 좀 금물이다. 이 부분들을 좀 명심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 안에서의 우리 시장의 저평가에서는 희망을 가질 수는 없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싸다고 생각하지 그냥 않으세요? 작년도처럼 그렇게 된 거는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뭐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주식 시장에 들어온 35년 전에도 했던 얘기고요. 언제든지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경계 심리를 갖고 우리 좀 수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새해 또 첫 거래를 앞두고 시장 전체적인 거시 전망을 또 해주셨습니다. 좀 명심을 해야 되겠네요. 예. 네, 지금까지 증시의 대전망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